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신감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감을 난 할 수 있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심리 상태를 유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이나 도전을 앞두고 마음속으로 이 나이에 가능할까? 하고 주저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럴 때야말로 자신감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신감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신감은 단순한 낙관, 결과가 잘 나오길 기대한다. 이나 자존감, 내 가치는 원래 높다. 과는 조금 달라요. 자신감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걸 하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기대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와 일이 잘 풀릴 거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함께 있어야 행동으로 옮기기 쉬워지고 실제 성취까지 이어지기 좋다는 거죠. 그럼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에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적절히 생기면 기분이 상승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동기가 커지죠. 우리 몸이 그래 해보자 하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해서 나야말로 최고야, 안 될 일이 없어?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오버컨피던스의 함정이 시작됩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일이나 투자를 진행해버리는 위험을 낳을 수 있거든요. 또 실패했을 때 되돌릴 대비책도 부족하니 타격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감이 너무 부족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아주 똑똑하고 실력이 좋아도 마음속에 난 못해라는 생각이 지배하면 뇌는 위험 요소를 과하게 주시하고 잔뜩 긴장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 결과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잔뜩 분비하고 사고력과 기억력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내 말을 곱지 않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의 집중력은 그 사람 반응에만 매달려 버립니다. 그게 정말 비판적 태도인지 단순한 피곤함인지는 모른 채 역시나 내가 못나서 이런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죠. 이렇게 부정적인 주의가 계속 이어지면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인간의 뇌는 늘 가소성을 갖고 있어서 자신감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성공의 반복이에요. 가령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일도 아주 작은 단계로 쪼개서 하나씩 해나가면 해보니까 되네 라는 경험이 쌓이거든요. 이때 목표는 너무 쉬워서 의욕이 생기지 않을 정도도 너무 어려워서 실패만 안겨줄 정도도 아닌 적당한 도전이어야 효과가 좋다고 해요.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서 서서히 확장해가면 뇌가 조금 겁이 나도 일단 부딪혀볼만 하다며 의욕을 내는 쪽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어 자신을 북돋워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팁으로는 불안과 흥분을 재해석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기 전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면 대부분 나 너무 긴장했나 봐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걸 오늘 정말 긴장되긴 하지만 이건 흥분이자 기대감이야 라고 바꿔 부르는 겁니다. 사실 몸의 반응 자체만 놓고 보면 긴장과 설렘의 생리적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 실제 행동이 달라집니다. 긴장해서 망할 것 같아 라고 몰아붙이면 몸도 뇌도 위축되지만 이건 짜릿한 도전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생동감 있는 에너지가 생기죠. 다음으로 가치관의 힘도 중요한 열쇠라고 합니다. 자신감을 얻으려면 단순히 나 잘났어 라는 말보다 왜 이 일을 하는가? 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 혹은 내 일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가치 또는 주변에 도움이 되고 싶은 열망처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라면 외부 평가나 비교에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목표로 삼는 중요한 가치에 비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음의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서도 자기 핵심 가치를 글로 적어보는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불안이나 과한 걱정이 줄고 도전 의지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만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정보에 주목하기. 너무 낙관 편향만 가져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불안할수록 오직 부정적인 신호를 찾는 데만 시야가 몰린다는 점을 의식하고 일부러라도 괜찮은 부분은 뭘까?
되짚어보자는 거예요. 둘째, 조금씩 노출되기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말하기가 무섭다면 아주 작은 모임에서부터 혹은 짧은 멘트부터 천천히 시도해보는 시기죠. 점차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서서히 올라오고, 그럼 더 큰 도전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가치관을 떠올리는 버릇을 들이기.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가끔씩 스스로에게 나 왜 이 일을 하려고 했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내 소중한 동기가 분명해질수록 남의 말이나 사소한 실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에서 오는 지혜와 통찰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커집니다. 또 주변에서 간혹 그 나이에 뭘 새삼 시작하냐며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분야든 삶이든 결국은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변화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작은 단계를 밟아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과 실제로 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야 라는 긍정적 기대를 이어붙이면 뇌도 서서히 한번 해보자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조금 다른 시도나 새로운 접근법의 아이디어가 돼요. 오히려 실패에서 배운 것이 성공보다 더 유용할 때도 많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실패나 두려움에 매달리지 않고 그래도 나아가 보겠다라는 행동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유효하죠. 지금까지는 막연히 자신감이 생기면 좋긴 한데 어쩌면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일지도 몰라 하고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는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곧 뇌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니까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보면 첫째로 자신감은 낙관이나 자존감과는 다른 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행동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 둘째, 자신감을 갖추면 우리 뇌가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해 집중과 동기를 높여주고 셋째, 실패와 불안을 만났을 때 그것을 흥분이나 설렘 같은 긍정적 에너지로 재해석하면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내면의 가치관을 토대로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자주 떠올리면 외부의 잡음이나 나이에 대한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것이 뭘까를 다시금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느새 마음 어딘가에서 그래, 조금 겁나도 시작해볼까? 하는 목소리가 들릴지 몰라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도전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불안마저도 설렘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작은 성공부터 차근차근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뇌와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